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오늘 공부할 건데, 일정 성분비 법칙. 첫 번째 문제. 법칙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성립한다. 도대체 어떤 법칙이길래 예외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궁금하죠? 고마워. 궁금해서. 자, 우리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물! 오, 정답.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져요. 혹시 이걸 화학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수소. O2 아닌데? 산소가 어떤데? H. H. H2. 아니, H. H2 플러스 O. 플러스 산소는? O야? O2. O2지, 아, O2지. O2입니다. 이게 자연계에는 O 혼자, H 혼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원자 상태로는 너무 불안정해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H2 또는 O2 같은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원자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분자의 없다? 분자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수소 원자야, 수소 분자야? 수소 분자. 분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얘는 산소 원자야, 산소 분자? 산소 분자. 산소 분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물이 생겨날 텐데 물의 화학식 뭐죠? H2O2. H2O. H2O죠. 자, 그럼 물도 마찬가지로 원자야, 분자야? 물 분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네. 뭐가 안 맞지? 2가 없어요. 왜? 그, 5에 2가 없어요? 네. 이 O2에다가 하고, H2. 5에 2가 아닌데? H2. 자, 우리 배웠어요. 없어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을 무슨 물? 반응물.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을 생성물.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생성물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원자의 배열 상태만 바뀔 뿐 원자가 사라지거나 원자가 추가되면 안 돼. 하지만 이 수소 원자 2개 보이나요? 네. 산소 원자 2개 보이나요? 네. 생성물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이를 이러면 못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먼저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 원자를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여기 수소 원자 몇 개밖에 없어. 2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숫자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써 내려가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 하냐?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라고 표현. 앞에 개수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질량 보존 법칙 할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질량이 원자의 개수가 보존이 되어야만 질량도 보존이 되겠죠. 그죠? 질량이 보존되겠죠. 자, 오늘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질량 보존 법칙과는 약간 다른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 수소 2분자 읽을 때 수소 2분자는 몇 g일까요? 알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산소 1분자는 몇 g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중에 하나요. 너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하나겠네? 네. 물 분자는 몇 g일까요? 4g. 4g? 자, 이걸 아직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원자량, 분자량을 복습할 겁니다. 복습이라고 말하는 건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수소는 이렇게 생겼죠. 원자번호 몇 번? 1번. 1번이거든.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건 뭐가 하나 있다는 거냐? 전자. 맞아. 또? 원자. 원자 핵의 총 맞아. 원자에게 총 전하량. 다른 말로 양성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원자잖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 오케이, 중성이어야 한다. 근데 얘는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모두 하나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다른 말로 전자도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수소 원자의 모형이에요.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 되겠죠? 그죠? 근데 원자번호 1번이라는 건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거니까 전자도 하나 있어야 하겠네요. 맞죠? 문제, 헬륨. 원자번호 몇 번?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 그럼
이미 지나갔어. 헬이야. 지나갔어. 또 헬. 2번입니다. 그럼 원자번호가 2번이라는 건 뭐가 두 개 있다는 거야? 플러스가 두 개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플러스 두 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두 개 있어야죠. 그래야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 상태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헬륨의 원자 모형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뭐가 문제 같아? 양성자끼리 달라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못 달라붙죠? 서로 밀어냅니다. 플러스는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우리 N극, N극이 서로 안 붙는 것처럼 플러스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달라붙어놨죠? 이거 둘이서만은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전기를 띠고 있진 않지만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두 마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쪼까미.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중등과정에서 중성자, 양성자 개념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하지만 오늘 배울 겁니다. 우리는 배울 거야. 그래야 일정 성분비 법칙이 너무너무 쉬워져.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 외울래? 이거 살짝 배울래? 배우는 게 낫겠죠.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성,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겠지, 안녕 양성자? 양성을 띠는 입자, 양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을 돌고 있는 이 자식은 누구예요? 전자라고 해서 이 세 마리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저 셋 중에서 질량이 너무 작아서 맨날 무시당하는 놈이 있어. 누굴까요? 헬륨. 이 셋 중에서. 중성자. 땡. 상자. 전자. 정답. 전자가 너무 가벼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 잘 들어. 하나의 질량 1. 중성자도 거의 비슷해. 질량이 거의 1이다.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얼마인지 알아? 0.1. 1837분의 1. 너무 작죠? 그래서 됐어. 넌 질량 무시해. 그렇다면 헬륨은 질량이 얼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1자리가 4개니까. 1자리가 4개니까. 1이 4개 있잖아. 4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의 질량을 여기다 씁니다. 4라고 써요. 왼쪽 위에다 쓰는 여기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쓰는 자리야. 이것만큼 질량이 형성이 되겠죠. 문제! 수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땡! 1이죠. 얘는 중성자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혼자밖에 없어. 아하. 중성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 없으니까 질량 1인 겁니다. 얘의 무게를 분수로 나타내면 1837분의 1g이죠. 1838. 뭐라고? 하지 말자. 그냥 무시하자고. 그냥 무시한다.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환산값을 가지고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을 구해낼 거야. 잘 봐. H2라는 녀석은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지.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1. 또 하나도 1. 그러므로 수소 분자는 질량이 얼마일까요? 2가 됩니다. 수소 분자의 질량은 2라고 쓰는 거야. 자,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 분자의 질량, 분자량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분자의 질량, 분자량.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다? 1. 2다. 수소의 원자량은 1이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수소 두 개가 달라붙은 수소 분자량은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 안 돼? 네. 물어보는 거. 저요? 확인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괜찮죠? 문제, 퀘스천. 산소. 원자번호 8번입니다. 얘는 질량이 얼마일까요? 16. 정답 16입니다. 16이야. 플러스가 8개 있을 테니까 당연히 모두 8개 있다. 마이너스 8개 있고 중성 상태 입자도 8개 필요하겠네. 그지? 네. 그래서 얘는 질량이 16인 거야. 문제. 그럼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6인 겁니다.
그러면 산소 분자는요? 분자량이 얼마야? 32? 32. 아싸. 몇 나요? 분자량은 32가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근데 수소 분자가 두 분자 있죠? 그럼 g으로 바꾼 다음에 얘는 얘 4g이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있어요. 아니 수소 분자 하나가 있으면 이거 2g이잖아. 네. 근데 두 분자 있으니까 전체 4g일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 얘기야. 4g의 수소 분자는 몇 g의 산소 분자랑 만난다? 32g의 산소 분자랑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4대 32.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몇 대면? 1대 8. 무조건 1대 8의 질량비로. 예, 무조건 1대 8의 질량비로만 결합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밖에 안 만난다? 1대 8로만 만난다. 이렇게밖에 못 만나! 라고 하는 게 무슨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만들 때 그 성분 원소들 간에는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 그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원리는 간단하죠. 우리 원자량, 분자량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야, 나 물 더 많이 만들 거야. 물 4개 만들 거야. 4분자의 물을 만들 거야. 이때도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니? 네. 하겠죠? 그럼 필요한 재료는 뭐야? 수소 분자 몇 개 필요해? H2. 8개. 4개 필요하지 않겠어? 분자는? 아. 분자 4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산소 분자 몇 개 필요해? 32. 2분자 필요하겠죠? 2배니까 이거의 2배잖아. 그치? 그럼 질량으로 바꿔볼게.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아까 얼마? 2. 산소 분자 분자량 얼마? 32. 아. 산소 분자의 분자량 32. 근데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몇 그램? 8g. 32가 2개 있으니까 64g. 몇 대 몇이야? 1등 그래.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 없어. 변함이 없어. 이게 아무리 많은 집중해주세요. 아무리 많은 물 분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결합하는 질량비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1대 8로밖에 결합 안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들, 여러 가지 다른 반응에서도 물질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비를 다 가집니다. 근데 화학 반응식만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비를 다 외우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한번. 우리 책에 나온 예 중에 하나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 오케이. 퀘스천.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 자, 우리 문제 답부터 보여주면, 야,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여기 나와 있어요. 질량비,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래. 이거 계산, 이거 공부 안 했으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는 질량비가 항상 3대 8이야.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 3대 8이야. 외워야 돼. 외울 수 있어? 나 못 외우겠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 이탄산팔. 어? 이탄산팔. 그러니까 이산화. 기억이 오래 남을까? 이탄. 근데 이산화탄소가 CO2라는 사실만 알면은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만들려면 어떤 성분 원소가 필요하죠? O2랑 산소하고 산소가 아하. 필요하겠죠. 네. 탄소는 특이하게 C 혼자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얘는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꼭 C2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예외적이죠. C 혼자, 그리고 O2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개수 어때요? 개수 딱 맞죠? 개수 맞출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탄소 원자는 몇 번? 탄소. HGLIP C. 6번째. 6번. 그러면 원자량 얼마? 6번이니까 원자량 얼마? 12. 12. 아. 딱 구별하니까. 내가 먼저. 6번이니까 양성자 6개니까 중성자도 6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 원자량은 12. 산소 분자량 아까 얼마였어? 16. 32. 32. 32라고. 이게 32라고. 그죠? 예. 그럼 이거 12g이 있으면 32g이 반응하겠네. 몇 대 몇이야? 3대8. 와우.
is. 와우! 안 외워도 되네? 네. 돼지. 되지? 그지? 돼지. 이때 쌤 배를 쳐다보는 건 실례예요. 돼지 해놓고서. 돼지. 아무튼. 네? 주만! 땡큐. 아무튼 3대8인 사실을 우리가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중학교 때 이 원자량 분자량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너무 어려울까봐. 어려웠어? 네, 아예 안녕. 대한 이유는 뭐야? 안 어려웠잖아. 아직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잠깐 그거만 살짝 공부하면 충분히 질량비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할까봐. 됐죠? 퀘스천 또 하나. 또 뭐라고 나있냐면 암모니아 생성 반응. 3대 14래요. 암모니아 생성이 될 때 얘도 질량비가 미리 써볼게. 3대8이라고 써있고요. 얘 몇 대 몇이라고? 3대 14. 3대 14.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고. 얘는 1대 8이었죠. 얘는 1대 8이었고.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해볼게요. 암모니아 분자식만 알면 돼. 암모니아 어떻게 써요? NH3. 농협에 몇 개의 암모니아? 3개의 암모니 있어. 그죠? 암모니아. 농협에 3개 암모니아. 저기 3개, 하나, 둘, 3개가 다 암모니아. 누구요? 암기법이야. NH3가 NH3. 안 암모니아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몰랐어요. 아, 그랬어? 내가 안 알려줬어? 네. 농협에 3개 암모니아 안 알려줬다고? 네. 채널 4번을 틀면은 메테인이 나온다는 거 이거 알려줬어요? 이거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이거 알려줬구나. 나 암모니아를 안 알려줬구나. 암모니아, 좀 화학식이 어렵잖아. NH3. 농협에 3개의 암문이 있는 거야. 알죠? 저 3개가 다 뭐다? 다 암문이야. 그죠? 알죠? 암문. 이제 알아들은 거야? 이제 이해된 거야? 암모니아에서. 그러면 성분 원소는 뭐가 필요해요? 질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질소는 자연계에 어떻게 존재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N이 아니라 N2로 존재하고요. 또 뭐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하겠네요. H2. 수소 먼저 쓸게요. 가벼운 거 먼저. 수소가 H2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질소도 필요하겠네요. 계속 맞춰볼까요? 일단 저기 앞에서 2를 곱하고 둘다 여기다가? 이 곱하면 여기다가. 앞에 둘다 3을 곱해요. 그렇지. 그럼 딱 맞죠? 와. 그러면 개수가 딱 맞잖아. N도. 여기 수소 원자 6개. 네. 여기도 수소 원자 6개. 질소 원자 2개. 질소 원자 2개 보이죠? 네. 딱 맞은 거야. 끝났어. 자, 수소 분자량 얼마? H. 저기 나와 있잖아. 2죠. 네. 안 보인다고? 계산 좀 하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입니다. 그럼 질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일까? 7. 에? 7번이니까 24야. 원자량이 14야. 그럼 분자량은요? 28. 오케이, 28이 되는 겁니다. 와. 2g을 투입하면 얘는 몇 g 필요하다? 아니다. 근데 얘가 세 분자 있으니까 전체 6g이 필요하겠죠? 네. 그지? 얘는 28g 필요하겠네요? 그죠? 몇 대 몇이야? 3대 14. 14 딱 나오죠. 와. 와. 맞아.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 진짜로 어. 선생님이 아재개그를 하지 않아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나 아재 개그 한 거 하나 없어요. 농협 이거 암모니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재 개그가 암모니아라는 걸 아니라. 외운 거잖아. 그런데 하도 이걸 못 외우니까 NH3. 긍휼한 마음으로 만든 거지 쌤. NH3. 자, 이거 3대 14, 3대 8, 1대 8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화학 반응식만 잘 완성할 수 있으면 된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거 가지고 화학 반응식만 개수 잘 맞춰서 완성해 놓고 오늘 배운 원자량, 분자량만 잘 적용하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원자번호 10번 이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2배 하면 딱 맞거든. 근데 10번 넘어가는 것들은 약간 예외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원자량을 줄 겁니다. 그러면 쉽게 또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10번 넘어가는 게 많겠죠. 제가 문제에서 원자량을 다 줘요. 원자량을 주십니다. 이건 원자량이 얼마다. 원자량이 얼마다 주신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10번 이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10번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함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너무 아프다. 돌리면 이거 가져가. 허리 아픈 덕분에 오늘 졸리진 않네요. 아닌가? 자, 봅시다.
얘는 물분자였죠. 한, 둘. 자, 물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몇 대 몇? 1대 8의 질량비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죠? 1대 8의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럼 왜 질량비가 왜 항상 일정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성립하는 까닭이야. 까닭. 뭐라고 써있어요? 원자가 결합할 때 항상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들 때, 자, 수소 분자 두 분자가 산소 분자 한 분자랑 무조건 만나죠. 원자로 따지면 수소 원자 4마리는 산소 원자 2마리랑만 무조건 만나죠. 일정한,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만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로만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개수로, 일정한 자기들만의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도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죠.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항상 일정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체크. 화합물, 물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혼합물, 막 내 마음대로 섞을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설탕 이만큼, 물 이만큼, 설탕, 진한 설탕물, 물 이만큼, 묽은 설탕물. 내 마음대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설탕물 같은, 소금물 같은 거 만들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할까요? 내 마음대로 설탕을 많이 넣으면 질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럴 때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혼합물은 안 돼. 화합물은 되지만 혼합물은 안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과산화수소의 질량비. 이 과산화수소도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때도 1대 8로 결합할까? 아니요. 아니겠죠. 왠지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할까? 자, 필요한 원소가 뭐야? 수소 원소하고 산소 분자가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개수는 어때요? 딱? 맞아요. 맞죠? 더 맞출 필요 없죠? 수소 분자는 분자량이 얼마였지 아까? 2였고요. 산소 분자는요? 32였죠. 자꾸 헷갈려, 그죠? 얘 2g이 투입될 때 몇 g? 32g 투입되니까 몇 대 몇이야? 2는 1대 16이죠. 1대 16. 1대 8이 아니죠? 자, 정리할게. 이 녀석하고 물하고 둘은 뭐가 같아요? 성분 원소가 같죠? 성분 원소가 같더라도 화합물의 종류가 다르면 결합하는 원소의 질량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이 얘기야. 이 녀석의 성분 원소도 수소, 산소. 물을 만드는 성분 원소도 수소, 산소. 성분 원소가 같죠? 하지만 질량비가 둘이 달라. 얘는 1대 16이고 얘는 1대 8이었잖아. 질량비가 다르다? 그럼 둘은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물과 과산화수소는 당연히 다른 물질이란 뜻이에요. 좀 조용하다 싶었어요. 응? 조용하다 싶었어. 이렇게 조용하다 싶었어. 자, 그래서 아까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가 1대 8, 3대 8, 3대 14가 나오는 걸 모형과 함께 그려줬던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볼트너트 실험을 잠깐 볼게요. 자, 내가 지금 만들 게 뭐냐면 볼트너트라는 이걸 만들 거야. 이 볼트너트의 이름은 볼트 하나다. 너트 몇 개 붙어 있어? 2개 붙어 있어. 2개. 이게 볼트니까 너트가 2개 붙어 있죠? BN2라는 녀석을 만들 거야. BN2를 만들 거예요. 자,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해보자. 볼트 하나의 질량이 5g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트 하나의 질량이 2g입니다. 그러면 이거 5g짜리 하나가 결합할 때 너트는 2마리만 결합하니까 2g짜리 2개니까 몇 g? 전체 4g이 되겠죠. 그래서 볼트 너트가 만들어질 때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된다? 5대 4가 되겠죠. 5g과 4g이 결합하니까. 그래서 볼트 너트의 질량비는 5대 4가 나온다라고 쓰는 겁니다. 화학식을 잠깐 쓰면은, 자, 볼트 한 마리가 너트 몇 마리? 너트 2마리. 그죠? N2라고 쓸까요? N2. 2마리가 만나서 BN2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많은 너트를 줬는데 이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것만 식으로 쓰는 겁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식으로 쓰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볼트 하나의 질량이 5g이었고요. 너트 하나의 질량이 2g인데 두 마리 있으니까 4g이 되어서 5대 4의 비율로 결합한다. 질량비로 결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개는 남겠죠? 남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 하나는 얘 둘이랑 결합할 테니까 요놈은 남겠죠? 누가 몇 개 남냐?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누가 몇 개? 이렇게 이만큼을 주고서 야 이렇게 결합해서 BN2를 만들 건데 누가 몇 개 남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너트가 2개 남겠네요.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는 언제 쉬나? 이건가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정리하고서 오케이, 항상 같은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른 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아직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철과 황이 결합할 때는 항상 7대 4의 질량비. 탄소와 수소가 만나서 메테인을 만들 때는 항상 3대 1의 질량비.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 때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항상 3대 2의 질량비. 그 다음에 산화철 3를 만들 때는 철과 산소가 항상 7대 3의 질량비로 만납니다. 산화철 3나 2는 궁금하죠? 네. 네? 우리가 잘 압니다. 철은 원자번호 26번인데 얘가 금속이에요. 금속은 전자를 버릴까요? 얻을까요? 얻어요. 틀렸어요. 금속은 전자를 항상 버리고 싶어 합니다.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자를 막 다다당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있다. 자, 금속은 원자잖아, 원자. 이 금속 원자가 전자를 버려버리면 얘는 무슨 이온이 될까요? 이온도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양이요. 양이온. 원자인 내가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중성인데 전자를 막 버려. 어떻게 될까?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그걸 우리 양이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얘가 전자를 2개 버리면 철 2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 녀석이 다른 누구랑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화철 2가 됩니다. 얘가 전자를 3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게. 전자를 3개 버리면 Fe3 플러스로 누군가 결합하겠죠. 얘는 산화철 3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몇가 양이온으로 시작했냐에 따라서 2와 3가 결정이 됩니다. 궁금해하니까 알려준 겁니다. 산화철 2도 있습니다. 산화철 2도 있고 산화철 3도 있는데 산화철 2는 그래서 FeO라고 쓰고 이게 2야. 산화철 3는 Fe2O3가 됩니다. 이게 산화철 3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좀 달라. 플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하나만. 메테인. 메테인의 화학식이 뭐죠? CH4. 채널 4번에서 외계인이 아니라 메테인이 나온다. 메테인이 CH4니까 강민아, 성분원소가 뭐야? 성분원소. 메테인의 성분원소. 탄소랑 수소요. 정답. 탄소와 수소. 탄소가 있고요. 수소는 H라고 써야 돼? H2라고 써야 돼? 계속 얘기해봐. H? 포? 일단 2라고 써야지. 그지? 자연계인 H2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죠? 여기 앞에다가 2를 써야 되는 거야. H4라고 쓰면 안 돼. H4라는 물질이 없어요. H2라는 물질이 2개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지 아까? 원자번호 6번이니까 12. 그렇죠. 자, 수소의 분자량은 얼마죠? 1인데 분자니까 2죠? 2. 그러면 12g 있을 때 몇 g 있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4g. 몇 대 몇이야? 3대 1 나오잖아. 3대 1. 탄소와 수소가 3대 1로 항상 결합한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 철이나 또 여기 마그네슘 이건 되겠다. 마그네슘 되겠다.
이런 철 같은 것들. 또 마그네슘도 10번 넘어가죠. 지금 쌤이 이것만 예를 든 건 10번 안 넘어가니까 이 규칙을 따른다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10번을 넘어가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지 않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암기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쌤이 지금 설명한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원자번호 10번 이내의 것들이 막 결합할 때는 모조리 예상이 가능해. 하지만 1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따로 암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암기할 게 20개가 있다면 그 중에 15개는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한 3, 4개 정도는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뭐? 괜찮아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C 10번 넘어가지. 24 여기는